가장 유사한 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제3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7조 의결권이 되겠고요. 의결권 보세요.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의 개념과 의결권의 개념은 구분되는 거예요. 의결권은 규약의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른다. 여기에 12조는 뭐냐면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제2항 보시면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이거는 소유권을 공유하는 공유자, 구분 소유자인데요. 공유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3항은 점유자가 들어갑니다. 사항 같은 경우는 사망과 관련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한번 2항 읽어보겠습니다. 전유 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때 공유자, 이 공유자는 구분 소유자입니다. 이 구분 소유자인 공유자는 괴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한 명을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고요. 자, 사망 보실게요. 사망 같은 경우는 임차인, 점유자가 문제됐으니까 관련된 조항은 사망이에요. 즉,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전유 부분, 보세요. 동일한 전유 부분, 하나의 전유 부분이면 그 하나의 전유 부분입니다. 동일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즉 하나의 점포를 여러 명이 점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제16조 2항, 제24조 4항, 제26조의 2, 제2항, 그 다음에 26조의 4, 제5항, 이거 항 보실 겁니다. 어떤 규정인지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자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는 조항들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한 명을 정해야 된다. 해당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한 명을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항과 유사하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즉 하나의 전유 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 소유자들이죠.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 명의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전유 부분을 여러 명이 점유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들 중에서, 점유자들 중에서 의결권을 과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한 명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점유자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관리에 대한 사항 16조 2항, 그 다음에 24조 많이 보던 거죠. 관리인 선임 제26조의 2항, 그 다음에 26조의 4, 5항, 이건 뭡니까? 관리위원 선임,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일 때, 즉 점유자, 임차인 같은 점유자가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는 단 3가지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집합건물 관리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관리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만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점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한 명을 정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37조 3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한번 사안을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전 보신 것처럼 집합건물법은요. 한 명의 구분 소유자의 한 개의 전유 부분을 여러 점유자들이 점유하는 경우, 이들 점유자들 간의 의결권 행사하는 기준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동일한 전유 부분 있잖아요. 동일한. 이게 바로 한 개의 전유 부분이죠. 이 동일한 전유 부분을 여러 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사안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한 명의 구분 소유자의 여러 개 전유 부분, 즉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이 여러 개의 전유 부분, 여기는 한 개였고 여기는 여러 개의 전유 부분을 여러 점유자들이 점유하는 경우, 이들 점유자들 간의 의결권 행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들 점유자들 간의 의결권 행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안과 같은 경우는 이런 후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사안과 같은 이런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한 명이 여러 개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사안 같은 경우죠.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각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37조 3항을 어떻게 한다? 유추 적용이에요. 이렇게 유추 적용은 직접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유추해서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런 유추 적용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판례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추 적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37조 3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 점유자들 중에서 의결권 행사할 한 명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뭐냐? 이렇게 한 명의 구분 소유자가 여러 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 여러 개 점포에 여러 명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집합건물법에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구분 소유자가 한 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이 한 개 점포에 여러 점유자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37조 3항을 유추 적용해서, 즉 끌어와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즉 후자인 경우였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개 점포에 각각의 점유자가 있는 경우, 여러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들 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한 명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이걸 정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하지 않으면 이거 무효되는 거예요. 이러한 판례에 의할 경우에 사안에서 임차인 A와 B, 구분 소유자 한 명이지만 호실은 6개였죠. 그중 3개는 A가, 3개는 B가 각각 점유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경우에 각각 동일한 값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찌되었든 A와 B 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한 명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즉 한 명으로 몰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A면 A, B는 B. 이렇게 의결권 행사 지정하는 지정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지정서를 사용해가지고 A면 A, B면 B 이렇게 따로 몰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7조 3항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